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성격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꼭 이거는 뭐 한두 학부모한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곳에서 듣는 얘기입니다. 한 학부모 한 며칠 전에 왔던 건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들 다 들었는데요.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지고 진정한 학중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지만 소극적이고 조용한 아이들에게는 불리한 전형인 것 같아서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꼭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소극적인 아이인데, 조용한 아이인데, 아이에게는 좀 불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뭐, 요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자주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또 이제 중3이 됩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 많이 의지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선생님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 책도 구매하려고 합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늘 애청하면서 계속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직도 안 누르고 계시죠? 누르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성실하지만 소극적이고 조용한 아이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네. 아마 이게 저의 중학교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극적이다? 내가 소극적이진 않은 것 같았는데. 어찌됐건, 내성적인 성향의 학생들에게 좀 불리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일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리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왜 그게 유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 소극적인, 성실하다는 건 매우 중요한 가치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소극적인 것은 유리하지 않죠.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건 불리한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아이 소극적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불리한 거죠. 하지만 이 아이 소극적입니다 이렇게 적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예 뭐 이 아이는 너무 뛰어나서 좀 디스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뭐 소극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는 써 있습니다. 아이가 소극적이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뭐뭐뭐를 해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아이가 매우 자기주도적인 아이이고, 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다만 또 하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가 소극적이긴 하지만 매우 성실하구나. 또 이게 또 그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조용한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용하고 성실한 것은 꼭 나쁜 건 아닌 거죠. 좋은 거죠. 또 조용한 게 꼭 좋은 것만이냐? 저는 좋은 면이 한 51대 49로 조용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용한 게 좋다는 말이에요. 51은. 49 쪽은 또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뭐가 될 거냐, 이 아이의 진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 조용한 게 좋을 수 있고요. 아니요,
경영,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조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소극적인 게 이제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하는 선생님은 안 계시다. 다만 소극적이면서 그것을 조금 더 이 분리를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아이가 활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뭐 예전에 활동이라고 하면 뭐 애들하고 막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활동만 생각했었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창체 활동이라는 게 있고, 창체 활동 안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의 활동이라는 그 제목이 그런 것이지, 어쨌든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 활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참여하면.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관심 있을 때 사실은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 관심조차도 발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어머니 말씀처럼 우리 아이는 좀 불리하네,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관심 자체가 있지만 나의 진로가 명확하고 나의 직업 진로도 명확하고 나의 꿈도 명확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 자체로만은 불리한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는 이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갖고 목표를 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앞으로 걸어 나오는 아이를 선발하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우리 아이 불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전반적인 것 때문에 이 아이가 활동도 안 하고 이래서 조금 그게 문제네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진로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그냥 여기 이 학교 선생님이 그냥 이 아이는 매우 조용하고 성실하고 매우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여서 이것 자체는 매우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격을 바꾼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 전형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아니면 그냥 수능 정시로 간다든지 또는 학생부 교과로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저는 그러니까 요것 자체는 성실하고 소극적이고 조용한 아이들에게 불리한 전형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선생님이 이런 말을 써줬다면 소극적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아이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거죠. 이 아이가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단어 안에.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날 목표를 정하고 더 열심히 해가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나침판이나 또는 이런 것 쪽에 늘 연재가 되고 있는 아이 관심사항에 대해서 보고서 쓰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수행평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들만 돼도 어느 정도 인서울까지는 합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질적인 차이가 그 보고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나 아까 요 앞전에 학부모가 얘기했던 영어 이런 것들이 더 윗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또한 이 아이가 실제로도 영어를 굳이 학교에 있는 뭐 내신 따기 위해서 또는 뭐 그거에만 몰빵하는 아이가 아니라 말하고 쓰고, 영어로 말하고 쓰고 이런 것들에 아까 영어 나왔으니까 그러네요. 뭐 이렇게 영어를 좋아하고 아직까지도 테드를 보려고 하고 관심이, 물론 아직까지라기보다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아이라면 영어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탐색해 가는 것도 좋겠네요. 예를 들면 영어로, 그죠?
또 그런 방법들은 영어 이게 뭐죠? 라이딩이 장문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어쨌든 얼마나 많아요. 그 구글에 가도 번역 정말로 잘해줍니다. 한글로 써서 한글로 얼마나 잘 썼느냐에 따라서 영어 번역도 더 잘 되겠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용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는 영어로도 안 됐는데 너 영어 장문 이렇게 잘해 네가 올래? 야 너 끝내준다. 아니요. 제가 장문을 했지만 혹시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또는 이렇게 구글에 가서도 참고를 했고 영어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어쨌든 이랬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정보 처리 능력, 정보 처리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들도 부착을 해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학생부의 기록이라고 하면 딸랑 얘가 보고서를 썼다. 어떤 제목으로 보고서를 썼다가 아니라 보고서를 쓰는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이 아이 과정상에서 있는 그죠? 아니 아이들이 보고서 쓰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보고서를 써가면서 구글에 가서 그 번역기를 돌려서 자기가 못한다면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설령 다 썼다고 해도 또 맞춰서 돌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과목이 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또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서 이런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써져 있을 때 이 아이가 뭔가 탐구 정신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도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디테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보고서를 썼다 이 자체가 좋은 것만 좋지만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 선생님이 느끼는 어쨌든 평가는 선생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나중에 너네들 뭐 했는지를 선생님들은 대충 이렇게 적어오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도 기억을 유추해 보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세상에 정말 너무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어이가 없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보고서를 썼다가 중요해요. 보고서의 제목이 왜 중요하고 보고서를 썼던 연구자료나 찾아봤던 연구자료나 또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호기심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호기심의 출발점이 뭐냐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백그라운드를 딱 봤을 때 이 아이가 찾아보는 원서나 찾아보는 연구 자료들의 수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역량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하나만 너무 디테일하게 쓰면 얘가 하나뿐이 안 했으니까 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매우 간단하게 이제 써 가는 거죠. 아이의 어쨌든 그 학교 생활 기록부는 결국 영웅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영웅전. 그러니까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쓰려고 하면 그 500자 갖고 되겠어요? 부족하죠. 예전에 천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쓰는 건 아니죠. 또 이 아이가 너무 잘하면 개세특이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 아이를 또 다시 적어주는 개세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이 정보에 대한 취득이 막연하게는 아니고 수시 정시가 있고 수시에 뭐뭐가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면이 내 아이를 바꿔갈 수 있는 거였구나. 내 아이가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죠?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또 사업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이때 고등학교 때 연구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자료와 비교 분석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닦여져 있을 때 사회에 나가서도 사업도 잘하게 되고 또 사업이 설령 뭐 망한다고 하더라도 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일단은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이제 이게 너무 좀 나갔네요. 너무 길게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일단 아이의 어떤 성격, 성향의 그것 자체로는 마이너스라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다면 그것조차도 매우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가 올해 강의가 세 번 정도 남았거든요. 그 중에 2번은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데 그 강의에서 그러니까 뭐 내용은 이런 거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2개가 있고 하나는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의 그 강의가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어떤 학교는 이렇게 만들러 가고 있으니까 뭘 어떻게 활용해 주세요. 아이의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 주세요. 아이의 기록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또 기록에 우수한 아이와 우수하지 않은 아이, 또 따라오는 아이를 어떻게 기록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선생님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매우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다수의 그러니까 교사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근데 그것을 무조건 선생님의 잘못이다라고만 밀어붙일까 그렇게 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모르니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너무 길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